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도심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직방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재개발의 신 김재경 소장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개발 이거 뭐 좀 투자해야 되나, 재건축 투자해야 되나, 아파트 자체는 올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즉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가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이 뭐예요? 도심지에서 신축 아파트를 공급해 준다라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가 도심지, 기존 구도심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없다 보니까 결국 구도심에서 신축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인 것이죠. 그러면 뭔가 아른아른거리는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하나 있으니 바로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다 보면 이게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도심보다도 외곽으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재개발 재건축도 괜찮은 거 맞아? 라고 의문을 표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도심지의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은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인구 밀도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지금 도심지에 엄청나게 몰려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코로나가 이렇게 막 팽배해지면 재택근무의 시대가 또 온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기서 직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재택근무를 떠나가지고 강남에 있는 사무실을 없애버리고 완전 원격 근무. 역시 IT 기업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요즘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공기 좋은 제주도로 가가지고 그냥 딱 메타버스 접속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고, 나는 그냥 강원도에 있고 그냥 바닷가에 있고, 즉 물리적인 공간에 제약받는, 즉 도심지로에 꼭 모여야 되는 이유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 도심지의 집값이 비쌀 이유가 없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네, 맞아요. 완전 원격의 시대로 바뀌게 되면 굳이 꼭 도심지에 있어야 될 이유들이 없어질 수는 있고요. 더군다나 도심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바이러스에 더 노출되기 쉬워진다는 부분이기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완벽한 원격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과도기적인 상태에서는 도심지에 있는 집값이 더 높아질 수가 있다는 사실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직방처럼 완벽하게 원격으로 가는 직장들 있나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참신하다 라고 하면서 언론에도 보도되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원격 근무는 어떤가? 지금 사무실에 출근 한 며칠 하고, 집에서 며칠 있고, 사무실 며칠 있고, 집에서 며칠 있고, 결국 도심지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집값이 뭐 떨어지지 않는다까지는 오케이. 근데 올라가는 이유는 또 아닌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어중간하게 출퇴근과 재택근무가 혼용되다 보니까 오히려 거주 가치가 있는, 즉 거주 환경이 우수한 주택의 가격대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동안은 그냥 원룸 조그만 데서 직장 가까운데 딱 얻어놓고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신혼집을 마련할 때 그때 집을 얻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고시원 이런 데서 재택근무 할 수 있나요? 그냥 간신히 잠만 자고 이런 공간이 거기서 일도 해야 되는 공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주 환경이 열악한 주택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점 낮아지게 되고, 주거 환경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은 잠만 자던 공간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택에 있는 시간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집이 좀 가치가 있는 데로 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지금 좀 금방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다시 4단계 되면서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시대를 좀 더 길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될수록 독립적인 커뮤니티가 있는 공간들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장점이 다 무엇인가요? 단지 내부에 공원들도 다 꾸며져 있고 산책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단지 주민들만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신축 아파트, 거주 환경이 우수한 곳에 대한 가치들이 더 높아지면 높아지지 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내가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들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연결돼서 신축을 받을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역시도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연결고리가 성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단순히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로 돌입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있으니 바로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정부 예산이 558조 원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558조가 어떤 수치인지는 연도별 국가 예산 규모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09년도 예산만 한다고 하더라도 200조대 초반이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늘기 시작하죠. 그런데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전혀 줄지 않고 오히려 상승세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추경 예산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하면서 계속적으로 정부가 추가 경전 예산들을 확충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했던 2020년도 같은 경우는 무슨 4차 추경까지 있었고요. 그리고 3차 추경 같은 경우는 무려 35조 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수치. 저는 추경에서 이런 단위가 나오는 건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2021년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벌써 2차 추경 나왔는데 2차 추경안 같은 경우는 34조 9천억 원. 이게 돈의 단위가 너무 높다 보니까 감도 잘 안 오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적인 부분, 바로 M2 이야기 하잖아요. 광의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 통화량 자체도 계속적으로 증가해가지고 2000년대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무려 거의 400% 이상의 통화량이 훨씬 더 풀렸다. 물론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통화량이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 증가의 속도를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미국 얘기만 할 게 아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다 뭐다 하면서 경제를 일단 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는데 이게 우리나라 자체도 통화량 숫자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또 화폐 가치 자체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임금 상승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결국 자본주의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자본이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은행에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은행 금리 얼마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자 소득세 또 떼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실물 자산으로 가야겠다. 인플레이션 해지를 해야겠다. 화폐 방어를 해야겠다 하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바뀌는 두 번째 축 중 하나는 화폐를 너무 많이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물자산, 즉 부동산으로 더 쏠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발했던 2020년도도 보게 되면 수도권 집값 이제 막 떨어진다 그렇게 말을 했었지만 가장 많이 올라간 게 결국 도심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2021년도 상반기 역시도 우리가 대도시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대도시권역 내에서도 주거 환경이 높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더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그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영향이 끼칠까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는데 보다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